자, 이 3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랑 가깝고 방의 창문이 복도 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요러면 엘리베이터 띵동 소리 나면 창문을 열어놨을 경우 띵동 소리가 방으로 들릴 염려가 있겠죠. 자,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둔촌주공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3,829만 원.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평면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부엌이 보이는 뷰, 그다음에 복도식 아파트.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둔촌주공은 이제 새롭게 이름을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일의 최대 건축 12,000세대 정도 되고요. 동수도 무려 85개 동. 와, 엄청나죠. 자, 그래서 그중에 일반 분양은 4,786세대 정도 된다. 그거를 타입별로 나누면 29제곱은 10세대, 39제곱은 1,150세대, 49제곱은 901세대, 59제곱은 1488세대, 84제곱은 1237세대 해가지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39부터 84까지는 1000세대 안팎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분양가는 3,829만원. 자, 2020년 당시에는 허그에서 분양가를 2,910만원 정도에 해라 라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3,829만원. 자, 그래서 이 분양가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전용 49제곱미터는 대략적으로 8억 중반대 정도가 될 것이다. 전용 5구는 9억 5천 정도, 전용 84는 13억 186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나온다. 자, 물론 층수에 따라서 분양가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자, 중도금 대출 나오나요? 중도금 대출이 기존에 9억까지 가능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억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84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것이다. 그 이하로는 나온다라는 얘기죠. 국민평수 84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전액 현금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자, 그래서 전용 84가 13억 플러스 옵션 넣어야 되고요. 발코니 확장해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14억 정도가 될 것이다. 14억 하니까 또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거죠. 다른 아파트 괜찮나? 가격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인근에 있는 헬리오시티 최근 거래를 본다면 물론 13억 8천에 9월 달에 거래된 거 있지만, 자, 요런 거는 부동산에 가서 저 13억 14억에 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물건이 이제 없죠. 그 뒤로 물론 18억 17억에 거래되긴 하고, 현재 자, 어저께 제가 검색해 봤을 때 낮은 가격 순으로 봤을 때 16억 5천까지는 일단은 매물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6억 9천. 물론 여기는 저층 돼 있죠. 저층. 하지만 어차피 둔촌주공도 저층 위주로 분양이 될 것이다. 고층은 조합원들이 가져가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둔촌주공은 14억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헬리오시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16억 5천부터 시작을 하더라. 고금리가 계속된다면 더 헬리오시티 가격이 떨어질까요? 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헬리오시티는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요. 당장에 입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 당장에 입주는 힘들고, 자, 그리고 전매 제한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정도가 된다면 일단은 당장 매수하고서 팔기는 힘들다. 규모 면에 있어서 헬리오시티 9천여 세대, 자, 둔촌주공 1만 2천 세대고요. 서울 중심부에 좀 더 가까운 쪽은 헬리오시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은 이쪽에 있고요. 헬리오시티는 이쪽에 있고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는 바로 둔촌주공 옆 동네에 있다. 이 올림픽 선수 기자촌은 5,540세대. 여기도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이 137%라서 88년도 아파트 35년차 재건축을 추진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최근에 거래로 봤을 때 24억, 23억, 그리고 10월 8일 날 18억 7천까지 찍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송파구 방이동. 자,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최근 매매 가액은 19억부터 시작을 하더라.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랑 둔촌주공과의 차이는 매덕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단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면 한번 이렇게 눈 돌릴 만한
그런 경계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분양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11월 25일 날 바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청약 접수는 12월 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1순위, 당첨자 발표는 12월 14일, 15일 날 하고요. 계약은 23년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일정이 빠듯해졌습니다. 계약금 계약하기 전까지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평면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방뷰, 부엌뷰라고 하죠. 자, 창문을 열었더니 옆집의 부엌이 보이고 아주머니랑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오피스텔 느낌의 복도시 아파트가 소형 평수에 배치가 돼 있더라. 자, 이런 논란이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부엌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엌뷰가 뭔가요 해가지고 이제 확대를 해보면 842 타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데칼코마니처럼 좌우가 반전이 돼 있는데 부엌 창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2m짜리를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2m 남짓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파트의 창이 왜 필요한가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채광이 때문에 그렇죠. 자, 오픈된 공간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창이다. 채광적인 면 괜찮나요? 이쪽이 남쪽이니까 남향의 그런 채광은 안 들어올 것이다. 자, 이쪽은 북서양. 자, 이쪽은 자, 남동향인데 요 건물이 요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요쪽으로 채광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점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환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우리가 포베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마통풍 때문이죠. 자, 요쪽에 창문 열어놓고 요쪽에 창문 열어놨을 때 자, 마통풍을 통해서 바람, 환기를 잘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이제 포베이, 3베이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람이 여기를 통해서 요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요렇게 자, 요쪽을 통해서는 자, 요렇게 바람이 들어가야 되죠. 바람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꺾여서 들어오는 자, 요쪽으로 들어오면은 요쪽으로 들어갔다가 나갈 때 요렇게 나가야 되고요. 자, 요쪽으로 들어온다면 요렇게 나가야 되는 면에 있어서 자, 그래서 약간의 마통풍적인 면에 있어서 제한적이지 않을까. 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세 번째 뷰. 자,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옆집이 이렇게 보이더라. 자,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자, 조합원 측이나 시공사 측에서도 그거에 대한 자, 해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뉴스 기사를 스캔했고요. 앞집 보며 설거지 둔촌주공 주방뷰 논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공사와 조합 측에서는 억울하다. 자, 왜? 주방 부분은 창이 원래 나지 않는 곳으로 설계를 했는데 마통풍을 고려하다 보니까 창을 냈다라는 점이죠. 자, 일단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네모난 자, 아파트 동은 타워형 구조를 많이 쓰죠. 그런데 여기는 판상형 포베이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구조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자, 거기다가 자, 여기가 막혀 있다면 자, 마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떨어져서 창을 냈다라는 얘기죠. 주방과 거실 양방향에서 자연환기를 시킬 수 있어. 자, 자연환기, 마통풍 되니까 자연환기 시킬 수 있지만 바람, 공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 요렇게 지나쳐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창문의 크기는 주방의 0.5 제곱 크기의 작은 주방창을 만들면 보완이 될 것이다. 자, 요게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인터넷에 보니까 우미린 센트럴 파크 75A 주방창 크기가 어찌 되는지요 보니까 요 정도 친절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창틀 기준으로 가로 100, 세로 50cm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1m, 여기가 0.5m. 자, 여기 곱하면 자, 0.5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방에 0.5m.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거주자의 평균 신장이 160cm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눈높이보다는 낮은 위치에 배치될 것이어서 앞동 가구와 마주볼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불투명한 애칭 유리를 부착할 예정이다. 자, 여기는 좀 높게 설치한 것 같고요. 여기보다 좀 낮게 설치를 해서 시야가 바로 보이지 않게 설치를 하고 애칭 유리를 단다. 그게 뭐냐? 이런 불투명한 창을 자, 애칭 유리라고 하죠. 자, 어찌됐든 이런 보완을 한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쉽긴 하다. 자, 다음으로 복도식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일단은 평면도 자, 29A, 자, 그다음에 39A, 그다음에 49A가 같이 한데 모여져 있는데 복도식으로
만들었더라. 자, 그렇다면 29, 39, 49가 몰려있는 동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는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 요쪽에 두 동, 자, 요쪽에 세 동이죠. 자, 39 같은 경우는 중복된 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두 동, 자, 요쪽에 세 동 중복되죠. 49 또 마찬가지로 요쪽에 두 동, 요쪽에 세 동이 같이 29, 39, 49가 몰려 있다. 거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도를 본다면 이건 이제 북향으로 좀 틀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쪽에 두 세대, 자, 요쪽에 세 세대가 있다. 자, 일단 여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29는 어디 있느냐? 자, 요쪽에 두 세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9는 어디 있느냐? 그 옆에 두 세대. 자, 여기 두 세대 해가지고 39. 49는 어디 있느냐? 자,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복도를 공유한다. 자,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어 이런 느낌으로 복도를 공유를 하고요. 엘리베이터는 요쪽에 하나, 둘, 셋, 넷 있고, 입구는 요쪽, 요쪽. 자, 요렇게 공유를 해서, 자, 보통 지하철역에 내리면 그 옆에 엄청 큰 오피스텔 단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친구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201호인데 요쪽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요쪽으로 가야지 201호가 나올지, 이쪽으로 가야지 201호가 나올지 해서 요쪽으로 이렇게 복도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208호야. 그럼 여기가 201호.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서 가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 이런 느낌의 복도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보통 아파트 단지의 복도식은 이런 형태죠. 대원 아파트 복도식인데요. 자, 여기가 엘리베이터라면 이쪽으로 가든지, 자, 이쪽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자, 요거 없고, 자, 이쪽에만 엘리베이터 있어서 내려서 쭉쭉쭉 가는 이런 복도형. 자, 그래서 자, 이쪽 복도에서 이쪽을 쳐다봤을 때 밖이 보이는, 자, 이쪽 복도에서 이쪽을 쳐다봤을 때 밖이 보이는, 복도 창문을 보면은 밖이 보이는. 엘리베이터 타고 쭉 들어오면은, 자, 왼쪽에는 현관문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밖이 보이고, 자, 여기도 복도로 들어오면은 이쪽은 현관, 이쪽은 밖이 보이는. 하지만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들어오면은 복도에 밖이 안 보이는, 밖을 볼 수 없죠. 밖을 보려면 요 끝에만 가능하겠네요. 좀 더 확대해 보면, 자, 이 3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랑 가깝고 방의 창문이 복도 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요러면 자, 엘리베이터 띵동 소리 나면 창문을 열어놨을 경우 띵동 소리가 방으로 들릴 염려가 있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쪽에 침실 창이 있어서 창문을 열어놓게 된다면 복도가 보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지 않을까요? 엘리베이터 뷰가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심플하게 자, 이렇게 길게 하던지 아니면 기역자, 뭐 니은자 형태로 해서 자, 이렇게 복도에서 바로 밖을 바라보면은, 자, 마통풍도 제한적으로 가능하죠. 자, 여기 현관문 열어놓고 복도 창 열어놓고, 자, 여기 거실 창 열어놓으면, 자, 이렇게 마통풍도 가능한 구조가, 자, 현관을 열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마통풍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되려면 여기 현관 열고 여기 거실 열고 이쪽에 이제 창 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 그리고 2구서부터 한번 보면은 뭐 세대수 많지 않지만 동양에 가까운 남동양, 자, 이쪽은 서양에 가까운 북서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3구도 똑같네요. 자, 남동양, 북서양. 다행히 4구 같은 경우는 남양에 가까운 남서양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 이쪽에 있는 2구, 3구에 걸리면 행복하고요. 자, 이쪽에 있는 2구, 3구에 걸리면 좀 아쉽긴 하다. 자, 요런 그 뽑기 운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향에 있어서는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죠. 316동도 똑같이 돼 있고요. 자, 위로 좀 더 올라간다면, 자, 이쪽쯤에도 있죠. 여기도 어차피 향은 다 똑같아서 실질적으로 요 라인에 걸리는, 자, 2구, 3구는 괜찮다. 상대적으로 이 라인에 걸리는 2구, 3구는 좀 아쉽다. 4구는 어차피 남양에 가깝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를 지었을까요?
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한정된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가득 채워서 짓는데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동간거리랑 일조권도 따져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은 판상형을 만들고 나머지를 잘 배치해보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햇빛이 잘 드는 구조. 자, 요게 이제 판상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그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게 바로 요 의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 요런 구조들이 들어있더라. 자, 여기도 자 요런 판상형,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합형 구조 안에 2구, 3구, 4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요거를 잘라서 요쪽에다 붙이고 자 요거를 잘라서 자 요쪽에다 붙이면 자 요렇게 판상형의 좋은 소형 평수들이 나오겠지만 자 요렇게 판상형 자체의 동간거리, 이격거리 때문에 요 팔을 요렇게 접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양팔 벌려, 자 요거는 손 위로 올려. 자, 양팔 벌려 요게 이제 판상형이라고 한다면 요 중간중간에 자 좀 더 소형 평수를 넣다 보니까 자 요런 느낌 아니면 자 요런 느낌으로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됐던 나한테 부엌뷰 복도식 아파트 자, 거슬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전하시고요. 아, 요즘에 이제 금리도 높고 자 분양가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뭐가 되던 오늘 하루 좋은 주말 되시고요. 자,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자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